자, 이번엔 고려입니다. 오, 제일 위에 보시면 웬 사진 하나 있죠? 청동상, 태조 왕건상입니다. 왕건 아저씨 얼굴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아저씨 얼굴 한번 보고 갑시다. 왼쪽에 그림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육각형 그림. 근데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고려 후백제 신라 연결해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주시면, 네모 한번 그려주시면 이게 후삼국이에요. 아, 후삼국 시대니까 이거 왕건 있을 때겠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고려태조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주시면 고려태조 왕건은 안으로 호족을 적극 포섭하였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후백제와 경쟁했다. 근데 옆에 신라에는 우호적이었다. 이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에 멸망한 발해에서는 대광현이 많은 유민을 이끌고 망명했다. 어디로? 고려로.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해동천하, 황제, 천자, 고려도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페이지네요. 자, 고려 왕건은 역시 호족과의 정책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쳐볼까요? 혼인관계. 그 옆에 성을 하사하는 등 포용정책. 그쵸? 그 다음에 뭐 백성의 조세와 요역을 가볍게 하는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북진정책 밑줄 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살짝 하나 써보죠. 서경, 평양이죠. 서경을 중시했다. 자, 왕건이 죽은 후 외척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그 문단 두 번째 끝에 있는 광종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노비안건법 밑줄,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과거제 실시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우리 철단강 그림 있잖아요. 거기 준풍 3년의 준풍. 저 준풍이 뭐였어요? 우리 광종의 연호였죠. 광종은 광종 바로 다이렉트로 알려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 준풍이란 이름 주고 광종인 거 알고 있니? 거의 물어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성종 한번 보시죠. 성종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밑줄 치시고, 그 옆에 유교 정치 이념 밑줄, 아래줄에 이성육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지방에도 관리 파견, 그 아래줄에 국자감과 향교 설립. 다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오른쪽 위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7조의 마지막 줄에 한번 밑줄 쳐봅시다. 요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저게 뭐냐?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말입니다. 지방관 파견. 따라서 저 건의에 따라 우리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하셨다는 겁니다. 자, 뭐 고려가 황제국임을 뭐 강조하는 내용은 됐고요.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넘겨보면 중앙통치체제 그림 나오죠.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오죠.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네모 쳐주시고요.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대간 간쟁 봉박 서경 있죠. 이것도 네모 치시고 별표 치셔야죠. 고려에서 너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리고 대간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오른쪽 한번 읽어볼게요. 중서문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은 최고의 중앙 관서였다. 그 아랫줄에 육부는 정책 집행을 담당했다. 그 아랫줄 마지막에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그 아랫문단 중요합니다.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남사와 함께 대간이었다. 대간은 뭐였냐? 아랫줄에 간쟁만 밑줄, 그 아랫줄에 봉박, 그 옆에 서경, 이걸 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도병마사 밑줄, 법률 제동을 다하는 식목도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죠? 아래줄에 볼까요?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 밑줄,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재신, 추밀. 그래서 이 회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제추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에 고려는 오도 양계죠. 이 오도 양계의 지도도 많이 나왔어요. 왼쪽에 지방행정 조직도 많이 살펴보시고, 특히 북쪽과 동쪽에 개라는 게 있다는 거. 여기는 군사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설명 보시면, 자, 아래에 무슨 그래프가 하나 있잖아요.
주군, 주현, 속군, 속현이 있는데 그 중에 속현이 제일 많죠. 속현. 저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향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방 관리가 안 가서 향리가 다스리는 속현이 305개로 제일 많다는 사실 볼 수 있네요. 자, 뭐 지방행정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도 양계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제도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국자가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자 너무 중요한 거 있죠. 네 번째 문단이군요. 음서 동그라미 치시고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관리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하지만 과거에 급제하는 게 유리해서 그 아랫줄에 밑줄 쳐볼까요? 음소로 관리가 되더라도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줄에 밑줄 쳐볼까요? 고려가 골품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 신라에 비해 개방적 사회까지 밑줄 쳐보면 되겠습니다. 개방적인 사회, 열린 사회라는 거죠. 그 아래 보시면은 왜 고려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 이건데 과거 시험 보는 게 승진에 유리했다. 요겁니다 그냥.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 페이지 넘기면 제일 위에 소선영과 서희 대화 있잖아요. 요거 네모 박스 치시고요. 요 대화에서 서희 장군 이름 가리고 가끔 냅니다. 서희만 알면 문제 너무 쉬워요. 맞죠? 강동육주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서희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거란의 침입과 그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나왔네요. 너무 중요한 지도죠. 이 지도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강동 6주 저점 6개 찍혀있는 지역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은 총 3번 쳐들어와요. 1차 전쟁은 강동 6주.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죠. 고려는 서희가 외교단판 그리고 그 옆에 강동 6주 동그라미. 또 쳐들어왔다. 위기를 겪었다. 근데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볼까요?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이 물러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귀주대처. 그리고 이후도 중요합니다. 천리장성을 쌓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육주, 귀주대처, 천리장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문벌사회라고 하네요. 넘어가 보죠. 문벌사회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되겠는데 문벌은 동그라미 치시고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자, 두 줄 아래 중첩된 혼인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죠. 문벌은 과거, 음서 그리고 중첩 혼인관계. 이게 꼭 중요합니다. 여진이 오네요. 여진. 자, 국제질서의 변화 문벌사회 동해 두 번째 줄에 윤관 동그라미 치시고 별무반 동그라미 치시고 동북지방의 국외성을 쌓았다. 밑줄 치시고 자 아랫줄에 구성의 반환을 요청하자 1년 만에 돌려주었다. 그래서 뭐다? 동북구성은 지도가 없다. 그래서 뭐다? 아래쪽에 그림 이 척경의 삐도라는 그림으로 가지고 우리 이거 여진과 동북구성 이야기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진이 힘이 세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줄 밑줄 쳐볼까요? 두 번째 문단 여진은 금을 세우고 아랫줄에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 아랫줄에 이자겸은 전쟁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에 요구를 수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중첩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이자겸 3명의 딸과 2명의 왕이 결혼한 표가 나옵니다. 저기서 이자겸이라는 이름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는데 막았다는 거고 결국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중요한데 이거 밑줄 쳐주세요.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문벌사회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묘청 동그라미 치시고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 그리고 그 줄 끝에 칭제권원 금국정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주장했다는 거 많이 나와요. 칭제권원 금국정벌. 결국 얘네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세 줄 아래 가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1년 만에 진압당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풍수지리설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금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 거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어이쿠 저거 보여는 사건이죠. 요거 뺨 맞은 사건. 이 이후에 쿠데타 일으키는 게 무신정변이죠. 자, 무신정권이 성립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무신은 승진에게서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차별. 아랫줄에 하급 군인도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그래서 정중부들의 무신이 일으켰다. 자, 권력을 잡은 애들은 어쩌고저쩌고 했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무신 중심의 권력기구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끝에 중방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 중방이 처음에 무신들의 권력기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최충원, 두 번째 줄에 최충원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뒤, 두 줄 아래 그의 뒤를 이은 최후, 되게 중요한 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아랫줄에 문신을 등용하기도 했고요. 그 문신 등용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볼까요? 요건 서방이라 그래요. 서방. 자, 그래서 최씨 정권도 한번 살펴봤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많은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왼쪽 살짝 보시면 만적과 망이망소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농민과 천민의 봉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만적에 난 사료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밑줄 한번 쳐봅시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최충원과 주인을 죽이고.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사료에서는 저 최충원의 이름을 지워버린 다음에 최충원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충원 이름 지은 다음에 최충원이 뭐 했게? 그걸 뭐 떠올라야 돼요? 교정도가. 그거 떠올라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이 오네요. 자, 몽골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몽골은 처음에는 거란족 물리치다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무리한 공물을 요구했어요. 두 번째 줄 살짝 밑줄 치시면. 세 번째 줄, 몽골 사신이 귀국 도중 살해됐고 이것 때문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최씨 정권은 일단 강화를 맺은 후 밑줄,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밑줄 쳐볼까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싸우자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싸웠다는 건데 두 줄 아래 처인성에서는 김윤우가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많이 나오는 얘기죠. 밑줄 쳐봅시다. 자, 몽골의 침입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개경으로 돌아갔다. 밑줄 쳐보세요. 이게 개경환도라고도 합니다. 오른쪽에 삼별초, 이 저항하는 거죠. 아랫줄에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옮기며 3년에 걸쳐 저항했다. 왼쪽에 보시면 문화재 피해라고 조그맣게 있는데요. 살짝 밑줄 쳐볼게요. 황룡사 구축목탑 초조대장경. 이게 불타 없어진 거고 만든 건 뭐죠? 팔만대장경. 넘어가 볼까요? 자, 원의 간섭인데요. 이 그림도 은근 많이 나오죠. 이게 관제격하라는 거예요. 그냥 급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고려가. 급이 황제급에서 왕급으로 낮아졌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정간섭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내정간섭했다. 매 있죠. 매 동그라미 치시고 고려의 처녀도 밑줄 치시고 영토도 뺏어갔다. 자, 그 다음에 그 문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정동행성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 이 과정에서도 또 교류도 됐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몽골의 풍속이 고려에 유행했고 고려양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고려의 영토회복이라고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정말 치사한데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돌려받았는데 밑줄 쳐볼까요? 쌍성 총관부 지역은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았다. 요거 중요하죠. 쌍권총으로 빼앗았다. 이런 말 많이 드렸죠. 권문세족이 등장하네요. 그쵸? 권문세족. 두 번째 문단 권문세족 동그라미 치시고 음서 동그라미 치시고 도평의사사를 장악 밑줄 치시고 도평의사사는 뭐예요? 도병마사가 이름 바뀐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줄에 대농장 차지 얼마나 컸다고 땅이? 산과 강을 넘을 정도로 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료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은 열심히 싸운 건데 오른쪽은 강화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지도죠. 공민항에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 쌍성 총간부 지역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민항의 개혁 정치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좀 밑줄 쳐볼까요? 친원 세력 숙청. 그 줄 옆에 정동잉송 이문섭 폐지. 그 아랫줄에 쌍성 총간부 공격, 철령이 부의 영토 회복. 아랫줄에 관제도 원래대로 회복. 변발 등의 몽골풍의 금지.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 안 나올 게 없어요. 두 줄 아래 가볼까요? 정방을 폐지. 아랫줄에 신진사대부 적극 등용. 그 오른쪽에 순돈 동그라미 전민변정도감 설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밑줄 쳐볼까요? 정말 많이 침입당합니다. 그리고 신돈과 공민항이 제거되면서 개혁은 끝났다. 자, 아래쪽에 사료 나오죠. 자, 신돈 동그라미 치시고 전민변정도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래 공민항의 개혁 정치를 이끈 신돈. 신돈을 빈칸 채울 때도 있고 전민변정도감을 빈칸 채울 때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름을 한번 그 설명이 있죠. 전민변정도감은 농민의 토지를 원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돌려주기 위한 개혁 기구이다. 아시겠지만 권문세족을 약화시킬 목적이었던 거죠. 자, 신진사대부 얘기는 좀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고 이제 고려의 사회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두 번째 줄 보시면 정호는 그 줄 끝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받은 애들. 양반은 됐고요. 향리는 됐고요. 근데 마지막 줄에 이거 보시면 한편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향리는 호장과 부호장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상층 향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 백성이다. 너무 중요한 게 이거죠. 세 번째 줄에 향부곡 소의 주민. 얘네들은 신분상 양인이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무슨 차별을 받아요? 옆에 볼까요? 더 많은 조세, 세금 더 많이 낸다. 아랫줄에 학교 입학 과거 응시 제한. 게다가 하나 또 있죠. 모두 못해요? 이사도 못 가요. 왼쪽에 보시면 향부곡 소 설명이 있잖아요. 이게 치사하지 말고 나온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향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했다. 밑줄. 소는 아랫줄에 수공업에 집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부곡은 농사 짓는 데고 소는 물건 만드는 데다. 다음 노비가 얘기가 있죠. 노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그녀저도 노비였다. 이게 일천즉천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국가 소속의 노비가 있고 개인 소비의 노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 사는 노비예요. 나가 사는 노비. 마지막 줄에 밑줄 쳐볼까요? 주인과 따로 살며 신공을 바치는 외고 노비 동그라미. 신공이라는 게 주인한테 바치는 거지 저게 세금이 아닙니다. 저건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양인이 신공을 바친다 이런 말은 틀린 겁니다. 오른쪽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심플한데요. 고려는 신분 상승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살짝 세 번째 줄 밑줄 쳐볼까요? 향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관리. 군인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 무관해.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외거 노비도 재산을 모아 주인에게 바쳐 백정이 되게 수 있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고려 사회가 신라 골품제 사회보다 더욱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몽골이랑 싸우면서 향부국소가 상승되기도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여성의 지위 한번 살펴보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이에요. 사회활동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대등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호적의 아들, 딸 구분 안 했고 사위가 혜택을 볼 수도 있었고 외손자도 혜택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제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산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혼도 제한이 없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삶 많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이제 유교와 불교네요. 일단은 유교하면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확립, 아랫줄에 국자감을 세우고 향교를 설립했다. 그 아랫줄에 유학의 보수하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되고요. 넘어가서 성리학의 수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 기억하시죠? 성리학 안향이 가져왔다는 거.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고려 말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받아들여 불교를 비판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했다. 신진 사대부와 성리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역사책 있죠? 너무 중요한 거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그 아랫줄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그 오른쪽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뭐죠? 말도 안 되는 귀신 얘기 같은 건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뭐 동명왕편에는 뭐 고려 계승의식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야문기는 단군을 민족의 시주로 내세웠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려 후기에 단군이 주목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항하면서 생긴 아이디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불교 얘기네요. 불교. 너무 중요한 건 불교 통합이죠. 자, 불교 통합 운동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의천 동그라미. 천태종 창시 그 오른쪽에 교종 중심 선정 통합. 자, 다음에 네 줄 아래 진울 동그라미. 수선사 결사 너무 중요하죠. 밑줄.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의 끝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고 그 아랫줄에 해심 동그라미. 유불일치설. 유불일치설은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 유불일치설 밑줄 치고 그 오른쪽 끝에 밑줄 쳐볼래요? 이는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의 토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하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의천과 진울의 사상 있죠?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거는 그냥 통째로 네모 치시고 그냥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의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교관겸수 동그라미. 진울 같은 경우에는 도노점수, 정의, 쌍수. 의천은 다 교죠. 교종 중심 통합이고 교관겸수. 진울은 돈가스 5점 드립니다. 도노점수, 정의가 쌍수했어요. 정의, 쌍수. 팔만대장경 얘기 나오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막자 이거였죠. 도교와 풍수지리설인데 도교는 불교 그 삼국시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풍수지리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선이에요. 자, 조선 봅시다. 이 조선은 어떤 나라야? 한번 보도록. 아, 여기 보시면 웬 1388년부터 해서 시간 테이블 있죠? 위화도, 과전법, 조선건국, 한양천도, 위가 조한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조선의 건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위화도 회군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과전법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조선건국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죠. 위가 조한. 유교적 법치국가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조선은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에 왕권과 신권을 조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두 번째보다 너무 중요한 말 나왔죠. 육조직계제 동그라미, 국왕의 정치 주도권 강화 밑줄, 태종 세조.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조가 시작했고 성종이 완성했죠. 경국대전 완성종. 그래서 성종 밑줄 치고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통치체제죠. 역시 여기도 네모 쳐져 있지만 역시 3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 여기가 권력의 감시기구 역할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볼까요? 3사는 언론활동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비판 견제했다. 자, 다음에 아래쪽에 자료 지식백과 있죠?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왼쪽에 의정부 서사제 옆에다가는 누구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세종. 육조직계제 옆에 누구를 쓸 수 있어요? 태종과 세조. 이거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육조직계제는 국왕의 권력을 강화했지만 뒤를 이은, 자, 밑줄 쳐볼게요. 세종은 그 옆에 의정부 서사제를 했고 그 오른쪽에 너무 중요한 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말은 오직 세종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조직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일단 세 번째 줄 볼까요? 전국을 팔도로 관찰사를 파견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줄 끝에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이게 고려랑 다른 점이죠. 자,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법군사권, 아랫줄에 향리는 행정실무라는 역할로 그 지위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고려에 비해 낮아졌다는 거죠. 그 아랫줄에 너무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유향소 동그라미 쳐봅시다. 유향소는 아랫줄에 지방사족 양반들이에요. 수령을 보좌 혹은 견제, 향리를 감시, 풍속을 교화했다. 그리고 유향소끼리를 연결하는 걸 경제소라고도 합니다. 자, 관리선발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과거 시험이 제일 중요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 줄에 고려와 달리 무과가 제도화됐다. 이제 군인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상피제. 상피제 뭔지 기억하시죠? 네.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근무 못하는 거. 가족끼리 같이 일 못하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 민본정치의 모범을 보이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설문조사 17만 명한테 했다는 엄청난 사건. 짱이죠? 네. 자, 뭐 여기 보시면 뭐 삼강행실도 뭐 유교윤리를 막 했다는 거네요. 앙부일구, 뭐 해시기도 있고, 뭐 추구기도 있고, 대단하세요. 박수 짝짝짝. 너무 중요한 게 나온다. 자, 비변사 너무 중요합니다. 비변사 두 번째 문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줄 끝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기구로 설치됐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임진왜란 때 비변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후부터 비변사가 힘이 점점 세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보자. 그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결과 의정부와 육조의 행정체제는 재구시를 못했다. 뭐야? 비변사가 세져서 뭐가? 의정부와 육조는 약해졌다. 오른쪽에 보면 사료 있잖아요. 여기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정부는 한갓 허디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의정부가 힘이 세져서 의정부가 힘이 약해졌다. 비변사 때문에 그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공론이라고 하는데, 공론. 이게 보시면 뭐냐, 주제 열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공론이란 공개적이고 비파적인 논의를 통해 형성된 의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조선의 공론, 즉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게 해줬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살인 얘기 나오네요. 훈구파 얘기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줄에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훈구가 장악했다. 그 아래 줄에 성종은 훈구를 견제하기에 살인을 적극 등용했다. 자, 살인은 첫 번째 줄 조선건국에 반대했다. 밑줄 치시고 그 아래 줄에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그 아래 줄에 향촌자치를 주장했다. 하나씩 밑줄 쳐봅시다. 자, 사화가 4번 일어났죠. 기억하시죠? 무갑기을. 무 갑자기 모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중요한 건 왼쪽에 보시면 조광조의 개혁정치라고 조그맣게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혈량과 향야, 과대평가된 훈구 대신들의 공훈 삭제 다 나옵니다. 뭐 하나라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혈량과 향야, 훈구파의 공훈 삭제. 그것 때문에 기묘사와 얻어맞죠. 자, 마지막 문단에서 두 번째인가요? 그 그림 바로 옆에 보시면 하지만 밑줄 쳐보고 사림은 서원을 기반으로 아래쪽에 향약을 시행하여. 서원과 향약은 우리 사림의 맷집이다. 결국엔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붕당 정치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선조 때 동그라미 치시고 외척정시 청산,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이조전랑 두고 아랫줄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면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됐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광해군이랑 북인이랑 친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해군은 근데 북인이랑 같이 있었고 광해군은 중립외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 쫓아내면서 북인도 같이 쫓겨나게 되죠. 마지막 줄 볼래요? 현종 때 예송. 너무 중요하죠. 그냥 현종은 예송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송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래쪽에 사진 있잖아요.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얼마 동안 상복을 입느냐를 놓고 벌여진 의례 논쟁이다. 두 번 있었는데 이거 막 계속 밀고. 부담스러우세요? 예송을 기억하시겠지만 상복 입는 논쟁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 싸웠는데 1차에서는 3년, 1년 주장했고 2차에서는 1년 9개월을 주장했는데 각각 1년들이 승리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엔 붕당 정치의 변질. 숙종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숙종은 뭐죠? 환국입니다. 급격하게 바꾸는 거예요. 일당 전제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환국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상대 분당을 탄압해. 그래서 어떻게? 특정 분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나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당, 하나의 당이 전제 전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요것 때문에 붕당이 변질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질. 자, 그다음에 결국에 환국 같은 경우는 3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숙종 때 환국이 3번 일어나는데 1차, 2차, 3차가 일어나고 남인, 서인이 있는데 서인이 1차 승리하고 남인은 패배하고 2차는 남인이 승리하고 2차는 남인이 승리하고 결국 3차에서 남인은 끝장나고 서인이 최종 승리가 됐는데 이렇게 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더라. 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국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 너무 중요하죠? 탕평비. 영조하면 탕평비입니다. 그 영조는 일단 너무 중요한데 탕평파를 육성했고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을 약화시킵니다. 왜? 서원이 붕당의 본거지. 이조전랑 때문에 붕당이 너무 싸우거든. 자, 한 문제는 꼭 나올 정조죠. 정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 노론, 소론, 남인 모두 동인했다. 그다음 뭐예요? 세종대왕님이 지편점이면 정조는 규장각이다. 애들 시험 보겠다. 초계 문신제. 군대가 필요하지. 장용령.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붕당 정치 폐단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조 같은 경우엔 수원 화성도 꽤 중요하죠. 정조가 죽은 이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소수 가문에게 권력이 뭉치는 세도 정치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참 큰일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비변사도 독점하고 군대도 장악하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이 돼요. 얘네들은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만연하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합니다.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산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그때 바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합니다. 삼정이라는 게 전정, 군정, 환곡인데 그 중에서 최악은 이 환곡이었죠. 요 그림은 안동김, 풍양조, 대구 서씨 같은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차지했다는 세도정치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